오르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오늘의 작품은 이렇게 토트백으로도 멜 수 있고 또 숄더로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겨울 가방이에요. 이렇게 지금 느낌을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사랑 또 수세미실이랑 두 가지를 합사해서 같이 뜨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가방으로, 우선 뜨는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가방 크기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뜨는 기법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짧은뜨기만 이용해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뜨는 방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 바닥을 만들어서 원통 뜨기로 떠 올라간 다음에 손잡이랑 어깨끈은 따로 떠서 돗바느질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겨울 느낌 나는 따뜻한 느낌이 나는 가방으로 이렇게 수면사나 아니면 뽀글뽀글한 링구사 같은 거 많이 활용해서 뜨시는데요. 겨울 느낌을 한껏 느껴볼 수 있는 가방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방 크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는 약 30cm 정도 되고요. 세로 크기는 26cm 정도 됩니다. A4 용지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방의 윗바닥에 너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수납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세미 실을 상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실이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가방이 늘어지는 것도, 수면사로만 뜨면 가방이 약하고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단점도 보완하면서 또 독특한 무드의 느낌을 날 수 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료 소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필요한 재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메인 실은 이 수면사예요. 이렇게 털이 복실복실하게 달려있는 실인데, 우리 극세사 이불이나 잠옷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도톰한 느낌이 있습니다. 맨살에 닿아도 큰 자극이 없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포송포송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사용하시는 수세미 뜰 때에 사용을 하는 아크릴 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실을 합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닥 한 가닥씩 사용을 하고, 바늘은 저는 5mm 바늘을 사용을 했어요. 가위랑 돗바늘 줄자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커링은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필요합니다. 가방 끈을 달 때, 돗바느질 할 때 고정을 시켜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요. 시침핀이나 집게 같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정말 없을 경우는 이렇게 마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여기가 조금 짧아서 편물은 두꺼운데 여기 뾰족한 부분이 짧아서 고정하는데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제가 사용한 것은 이건 꽈배기용 바늘이거든요. 꽈배기용 바늘을 사용하기도 했고, 아니면 이렇게 큰 옷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실 모두 한 겹씩 잡고서 새끼손가락에 한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중지와 검지 사이에 실을 감은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바늘을 가져와서 바늘을 실 위에다 둔 다음 아래로 향하게 해서 한 바퀴 돌려주시고, 여기 지금 X자 부분을 엄지와 중지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실을 걸어서 쏙 빼주세요. 그러면 매듭이고, 이 방법으로 사슬뜨기를 할 겁니다. 기초코는 총 27코를 만들어주세요. 실을 감아서 여기 고리 안으로 통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16, 17, 18, 19, 2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27개를 다 만드셨으면 기초코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슬을 하나 더 올려서 기둥을 세워주시고, 사슬 바로 밑에 있는 칸에다가 우리는 짧은뜨기를 뜰 거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실을 당겨보면 달려있는 데가 있어요. 그 고리 다음 고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고리를 찾을 때는 이렇게 옮긴 데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바로 밑에 살짝 만져보면 매듭이 하나 있어요. 매듭 바로 다음 칸에 온폭 파인 데에다가 바늘을 넣을 겁니다. 기둥코까지 뜨셨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첫 번째 고리, 여기에 있는 첫 번째 고리, 이렇게 V자 보이시죠? 여기에 실이 매달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V자에다가 가운데에다 실을 넣어서 이렇게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만져보시면 그 다음 부분에 딱딱한 부분이 여기 V자가 만나는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서 온폭 들어간 부분이 여기 가운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바늘을 넣으시고 짧은뜨기 뜨시면 그 다음 칸에 여기 V자 만나는 부분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 딱딱한 데를 지나서 온폭 들어간 부분에 바늘을 넣고, 또 딱딱한 데를 지나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다 바늘을 넣고 이렇게 뜨는 겁니다. 느낌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편물을 살짝 옆으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세로 줄무늬가 있잖아요. 거기다 한 가닥에 바늘을 넣고 뜨고, 한 가닥에 넣고 뜨고, 넣고 뜨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열어보셔서 이렇게 빗금 쳐진 수세미실을 찾아서 뜨셔도 괜찮습니다. 살짝 보시면 여기 수세미실이 보여요. 여기 한 가닥. 이렇게. 여기 지금 실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가 바로 기둥을 올려준 거고, 그 다음 칸에 살짝 열어보시면 다음 수세미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가 우리 실 걸려 있는 곳, 그리고 그 다음 코가 여기에다 이렇게 첫 코를 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이렇게 길게 수세미가 있는 여기, 그리고 그 다음 코는 여기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차례대로 코가 살짝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는데 수세미 실과 수면사가 함께 한 가닥씩 바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수세미 실 하나, 수면사 하나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커링으로 뜨기 했던 곳에다가 마커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게 시작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만져보시면 지금 실이 매달려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 매듭이 만져져요. 매듭 다음 칸에 온폭 들어갔거든요. 그 부분이 바늘을 넣는 곳이에요. 바늘을 넣어서 보면
수세미실 한 가닥, 그리고 수면사 한 가닥, 이렇게 두 가닥, 한 가닥 한 가닥 두 가닥씩 바늘 위에 올려놓게 된 상태에서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두 개. 네, 여기 세 번째 바늘 넣고 이렇게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떠 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27개를 뜨면 되는데 처음에 코 찾으실 때가 가장 힘드시긴 할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조금 매듭이 탄탄해서 여기가 매듭이다 바로 느낌이 오시기는 하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요렇게 방금 뜬 거 다리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움푹 들어간 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살짝 옆에 딱딱한 매듭이 있고 그 옆에 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바늘을 넣고 빼서 짧은뜨기 또 하나, 바늘이 연결되어 있는 데서 딱딱한 매듭 지나 움푹 들어간 곳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27개를 짧은뜨기 떠주세요. 털 사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또 V자 바로 보이네요. 한 가닥, 여기 한 가닥, 이렇게 V자. 요 가운데다가 한 코씩 한 코씩 넣어서 27코를 짧은뜨기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27코가 됐어요. 그럼 편물을 돌려주시고 사슬을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에 짧은뜨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단 짧은뜨기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만든 편물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 코마다 여기 두 개의 다리가 생겨 있고 머리 부분에도 가르지르는 선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손으로 만져보면 이 아랫부분에 있는 머리 부분이 가장 딱딱하게 움푹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부분 사이에 쏙 들어간 부분에다 바늘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거 딱딱한 거 바로 옆에 구멍에다가 바늘을 쏙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만져봐서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슬을 올렸으면 첫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뜨시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에 걸려있는 고리 말고 이렇게 동그랗게 사슬 모양 V자 모양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여기에다 아래에다 이렇게 마커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작코입니다 라는 뜻이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여기를 마지막 코로 뜨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코에는 지금 우리 이 실이 연결되어 있는 데에서 딱딱한 거 바로 지나 움푹 들어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다음 부분에다 바늘 넣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뜨는 수면사를 한번 봤을 때는 지금 첫 코를 떠야 할 자리거든요. 여기 실이 걸려 있고 여기 사슬이 있고 딱딱한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움푹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이에요. 벌려보면 이렇게 구멍이 손가락 사이가 보이죠? 그래서 구멍이 있어요. 여기다가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나서 마커링으로 표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매 움푹 들어간 부분마다 한 코씩 뜨시면 지금 여기 바로 쭉 실이 걸려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딱딱한 거 옆에 움푹 들어간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네 실이 걸려 있는 데에서 바로 옆에 딱딱한 부분을 지나 움푹 들어간 곳에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코를 떴어요. 그래서 쭉 뜨실 때마다 속으로 숫자를 세면서 뜨시는 게 가장 틀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 둘 세 개 떴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어느 정도 딱딱한 걸 찾는 게 익숙해지시면 두 개 같이 만져볼 필요 없이 이 뒤에 있는 중지로 살짝 만져보면 딱딱한 곳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거기다가 바늘을 넣으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27개를 쭉 떠주세요. 전 재촬영하면서 마커를 살짝 뺐는데 여기 아마 다 마커 걸려 있을 거예요. 거기 마지막 코로 하시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이렇게 해서 2단까지 떴습니다. 우리는 총 7단을 만들어야 하니까 사슬 하나 기둥 올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 사슬 하나 기둥 올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단을 떠주세요. 편물을 돌려준 다음 사슬 하나 올리고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고 나서 다시 마커 표시. 마커 표시를 해주셔야 처음 부분이랑 끝 부분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돌아왔을 땐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금 뜨는 건 아까 표시해놨던 여기서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잊지 않고 직사각형 모양으로 27코 7단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는 27코 7단짜리 직사각형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바닥은 끝이 났고 이제 이 윗면으로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 전에 마커로 내 귀퉁이를 표시를 해주세요. 세 귀퉁이를 먼저 해주시고 네 번째는 시작을 하고 한 코를 뜨고 나서 할게요. 여기까지 떴으면 편물을 돌려주시고 사슬을 하나 뜬 다음에 27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27코 우선 쭉 짧은뜨기해서 끝까지 가주세요. 스물여섯 코를 떴어요. 여기 마커 표시한 데가 27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같은 자리에다가 한 코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한 단에 한 코씩 7코를 뜰 겁니다. 그래서 마커는 빼주시고 지금 하나 더 떴던 코에다가 마커를 표시를 해주세요. 이제 단마다 7코를 떠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다가 떠줄 건데 지금 이렇게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7단이 이렇게 보면 세로 줄무늬가 옴뽁옴뽁 들어간 데가 구분이 되거든요. 여기가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다섯, 여섯, 7단이에요. 지금 여기 한 단 떠준 거고요. 지금 뜬 단과 7번째 단 사이에 옴폭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바늘을 넣고 한 코, 그 옆에 옴폭 들어간 데다가 두 코, 세 코, 네 코, 다섯, 여섯, 7 해서 7번째까지 떴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자리에다가 코늘림 하는 것처럼 한 코 더 떠줄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마커는 옮겨주세요. 방금 뜬 거 코머리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러면 27코 한 다음에 마커링 7코 마커링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7코는 여기 이 지금 요 선을 따라서 27코를 떠주시면 돼요. 바늘이 넣는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제쳐보시면 여기 수세미실이 한 가닥이 살짝 보이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히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보여요. 그 수세미 실이랑 요 실을 한꺼번에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에까지 막걸리 있는 데까지 27코를 다 뜨셨으면 거기다가 한 코를 더 뜨시고 다시 마커를 표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7단이잖아요. 7단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주세요. 1, 2, 3, 4, 5, 6, 7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뜨고 이제는 여기 처음에 우리 단 올려줬던 거기서 만나거든요. 한 바퀴를 뺑 돌았기 때문에 여기 첫 코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 사슬을 올려줬고 여기다 짧은뜨기가 시작됐어요. 그 코너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하나 빼뜨기를 떠주신 다음에는 빼뜨기 뜬 거 말고 그 전 코에다가 우리 코늘림 하나 해줬던 거 있잖아요.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떴던 그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마커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커링을 해준 데에서 27코 마커링 코, 7코 마커링 코, 27코 마커링 코, 7코 마커링 코가 됐거든요. 이제 연두색이 시작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코수에 맞게 쭉 뺑 둘러주시면 돼요. 총 72코가 돼요. 그래서 72코를 한 바퀴 뺑 둘러주시고 그 다음에 사슬로 단을 올림 없이 그냥 이어서 다시 72코로 2단 올려주시고 3단 올려주시고 4단 올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원통뜨기를 떠서 올라가면 됩니다. 여기 첫 코의 자리는 우리 사슬이 올라가서 당겨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첫 코 자리예요. 그래서 한 코. 그 다음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뜬 거 바로 옆에 딱딱한 거 다음에 움폭 들어간 거 거기다가 2코 딱딱한 거 옆에 움폭 들어간 거 3코 4코 5코 6코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 짧은뜨기 원통뜨기를 하시다 보면 편물이 이런 식으로 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가방도 이렇게 완성이 되다 보면은 조금 완성도도 떨어지고 맸을 때도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아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용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짧은뜨기가 보통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균형이. 그래서 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약간 이쪽으로 옮긴다. 균형점을 이쪽으로 옮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짧은뜨기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거든요. 이 다리에 왼쪽 다리를 조금은 짧게 만들면
이게 약간은 이쪽으로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다리를 짧게 만드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짧은뜨기를 뜰 때 이 코머리에다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 빼고 다시 실을 걸어 빼는 두 가지 동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실을 걸어 빼는 걸 최단 길이로 뺄 수 있고 빼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늘을 넣어서 보통은 이렇게 걸어 빼거든요. 바늘을 실 위에다 놓고 걸어 빼요. 근데 뒤에서 한번 휘감아서 빼는 것보단 바로 바늘을 뒤에다 놓고 실을 위에다 올려놓고 빼면 훨씬 짧게 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도 또 실을 걸어 뺄 때도 이렇게 한번 휘감아 빼는 것보다는 지금 뒤에 있잖아요. 뒤에 있는 걸 가져와서 바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엔 살짝 균형점을 왼쪽으로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빼고 다시 짧게 뺀 다음 살짝 왼쪽으로 이동. 바늘이 항상 뒤로 가요. 두 번 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 처음에는 아마 손이 익숙하지 않아서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균일하게 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원통 가방, 기본적인 짧은뜨기 가방이지만 조금 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손에 익어서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줄 같은 경우도 지금 살짝 이렇게 가다가 위로 똑바로 쓰기 시작했어요. 균형점이 확실히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눈으로 보이시나요? 그래서 짧은뜨기가 이렇게 단이 올라가다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뜨시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짧은뜨기도 일자로 고르게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통뜨기를 모두 돌리고 나시면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저는 이 끝에 마지막에 두 단 정도는 조금 타이트하게 떠줬어요. 그래서 단수 조정은 없었지만 조금 손에 힘을 주어서 좁게 떠줬더니 이렇게 입구 부분이 벌어지지 않는 모양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서부터 이 끝에까지 높이가 한 26cm 정도 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높이만큼 조정하셔서 뜨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잡이 두 개랑 어깨끈을 떠주면 돼요. 손잡이 두 개랑 어깨끈은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바닥 시작할 때는 코를 길게 잡아서 직사각형을 떠올렸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작게 코를 먼저 잡은 다음에 길게 떠 올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돗바느질 할 수 있는 정도의 한 50cm 그 정도 실을 남겨두시고 꼬리실을 조금 두신 다음에 그 다음에 코를 잡을게요. 같은 방식으로 새끼손가락이랑 두 번째 손가락에다가 실을 걸어서 여기다 매듭을 지어 주신 다음에 코를 6코만 잡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기둥코 하나 올려주시고 뜨는 방식은 아주 동일해요. 그래서 첫 코 여기 기둥 올렸던 거 바로 옆에 V자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 V자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또 하나. 이렇게 살짝 만져보시면 V자가 만져지거든요. 윗줄, 아랫줄. 그 가운데에다가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3개, 4개, 5개, 6개. 짧은뜨기 6개 떠주시고 사슬 하나 올려주면서 판물을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슬이 매달려 있는 볼록한 데 바로 옆에 칸에
움푹 들어간 데다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또 그 옆에 칸에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이렇게 해서 2단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떠올려 나갈 거고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저는 총 30단을 떠줬어요. 그래서 30단짜리 2개, 그리고 숄더끈 같은 경우는 150단 정도 떠줬거든요. 그래서 150단짜리 하나. 근데 본인의 어깨나 키나 체형에 맞게끔 길이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니까 뜨시면서 가방에 한번 대어보시고 이 정도 길이면 되겠다라는 길이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려서 직사각형 총 3개 만들어서 준비해 주시면 이제 잇는 과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단을 다 뜨신 다음에도 꼬리실을 조금 넉넉하게 같은 길이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2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어깨끈 같은 경우는 우리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150cm 조금 길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 이제 연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잡이 원하시는 곳의 위치에 맞게끔 이렇게 한번 대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저는 이 지점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쪽에다 달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넣어서 마커링이나 아니면 옷핀 같은 거 있으시면 옷핀이나 시침핀 있으시면 그런 걸로 한번 고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뒤집어서 여기다가 돗바늘 끼워주세요. 돗바늘 끼워주시고 이렇게 볼게요. 여기 지금 이 지점에다가 만나는 지점에다 바늘을 넣고 다시 빼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짝 잡아서 통과하는데 뒤에서 보면은 바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2겹 중에서 1겹만 잡아서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너무 당기지 않고 하는 거. 그 위치에 앉게 이렇게 지금 당겼더니 벌써 자국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기지 않고 살살살살 아기 달래듯이 바느질을 해주세요. 나온 부분이랑 만나는 부분에다가 다시 바늘을 통과. 그다음에 다시 바늘을 넣고 그 부분에다 바늘을 넣어서 살짝만 잡아서 통과. 이렇게 해서 여기 요렇게 테두리 네모를 꼬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기지 않고 살살살 하더라도 테두리 부분을 다 돗바느질을 해줬기 때문에 고정이 잘 됩니다. 다시 바늘 넣고 이 부분도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편물의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기 가운데로 나왔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면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들어가서 가운데로 들어가서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고정해 주신 건 빼주시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통과. 여기서도 이렇게 위에서 들어가서 아래로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 이렇게 다 둘러서 끝 지점에 오셨으면 이제 매듭 지어주시고 실꼬리 숨겨주시면 됩니다. 실꼬리를 이렇게
숨겨준 다음에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한쪽이 달렸습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숄더끈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옆선에다가 잘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위치에 맞출 건지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큰 옷핀이 있거든요. 옷핀으로 고정을 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하던데 없으시면은 시침핀이나 아니면은 그 마커 같은 걸로 해주셔도 되고 되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만큼. 고정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쪽도 한번 대어보세요. 그래서 고정을 하시기 전에 자리 맞춰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지 가장 예쁜 위치에 잘 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쪽이랑 대칭이 맞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래서 꽈배기 만들 때 이런 꽈배기 바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걸로도 이렇게 고정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옷핀, 시침핀, 바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집에 있으신 도구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살짝 이렇게 말리는 게 저는 귀여워서 일부러 끝에서부터 바느질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한 3cm 정도 미터 뗀 지점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기 때문에 실에다가 바늘을 꿰어주신 다음에 한 3cm 되는 지점으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3단, 2단 반 정도 되는 대로 살짝 올라가서 모양 맞춰주시고 잘 말릴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그냥 단을 조금 작게 해서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잘 티가 나지 않아요. 대신 너무 세게 잡아당기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바느질할 때 살살살.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이렇게 살짝 뗀 부분 여기까지.
그래서 다 끝까지 도착하셨으면 이 안에서 매듭 짓고 실 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어깨끈이랑 여기 손잡이까지 모두 다 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